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하고 흥분된 마음에 장기 투자를 다짐하고 호기롭게 의미 있는 물량을 확 담고 가자를 외치고 관련 호재 뉴스들과 영상들만 계속 찾아보고 점점 확신에 차가는 상황까진 거의 대부분의 장기 투자를 다짐했던 초심자들이 동일합니다. 즉 이건 장기 투자의 그냥 일반적인 스타트 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투자의 핵심은 결국 이 믿음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진짜 찐 믿음이었냐, 아니면 상승장에 나오는 뉴스와 유튜브 영상들에 현혹돼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산을 잘 알고 있고 파악했다고 착각했다가 하락 구간이 오니까 바로 가격에 반응해서 믿음이 깨지며 장기 투자로 담보했던 시간을 걷어들이면서 포기했느냐, 이건 거죠. 우리가 늘상 하는 표현인 세상이 참 빠르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던 일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우린 잘 기억나지 않죠? 분명히 그때 그 순간순간엔 엄청나게 중요하고 치열하고 때론 심각한 상황이었을 텐데 불과 몇 년만 지나도 정말 황당할 정도로 우리의 그 감정들은 꽤 많이 지워지고 다 휘발되고 사라졌잖아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는 건,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라는 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제가 설명드리는 장기 투자에 대한 중요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즉 원래부터 물려왔고 금수저로 태어나진 못했지만 제대로 투자를 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원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은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으로 똑같이 제공되고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무조건 흘러가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과 손실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무언가로 녹여야 한다면 뭘로 녹이는 게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만약 이 리스크를 돈으로 녹인다고 생각해보세요. 투자하는 내내 계속 돈을 퍼부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런 투자도 있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숏배팅을 한 투자가 있었다면 자신의 불리한 포지션이 청산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돈을 퍼부으면서 버티면서 겨우 한번 올지 모르는 그 대하락장의 기회에 겨우겨우 탈출하거나 조금 먹고 나오는 거니까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투자인 거죠. 또 어떤 투자는 리스크를 계속 자신의 노동으로 메꿀 수도 있겠죠. 사실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사업에 가깝겠지만 자신이 일하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는 사업을 성장성은 안 나오지만 포기할 수 없는 상태라서 어떻게든 계속 노동력 투입하면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직장인으로 보면 회사 생활이 적성에도 안 맞고 인간관계도 힘들지만 이게 아니면 당장 생활이 안 되니까 월 수입이 끊겨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하는 분이나 임원이나 간부 승진이 바로 코앞이라 어떻게든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노력하고 있는데 될 듯 될 듯 안 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빡시게 일하면서 직장에 자신의 노동력을 에너지로 투입해서 리스크를 노동력으로 녹이고 있는 거죠. 근데 장기 투자는 어떻습니까?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해서 그 자산의 요동치는 변동성과 사회적 믿음이 폭넓게 형성되기 전까지 존재하는 불확실성과 손실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모두에게 통일하고 따로 돈 주고 사거나 얻어야 되는 게 아닌 태어나자마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자원만으로도 충분히 계속 녹이면서 점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잖아요. 장기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선 우리가 계속 돈을 퍼붓고 노동을 해야 하나요? 아니죠. 우린 충분한 시간만 확보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투자의 성과를 더 올리기 위해, 그럴 때 적립식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더 만들기 위해서 돈을 더 벌고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만약 그런 적립식 투자를 위한 추가 자금과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장기 투자의 리스크는 계속 시간으로 녹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장기 투자의 단점은 뭡니까? 딱 한 가지뿐입니다. 중간에 투자의 리스크를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인 시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시간은 언제 끊기는 거죠? 시간이 끊기는 경우는 몇 개 없습니다. 일단 자기가 죽으면 시간이 끊기겠죠?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자산에 장기 투자를 세팅해놔도 투자한 사람의 생이 마감되면 그 장기 투자는 끝납니다. 유산으로 누군가에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투자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기 투자자는 무조건 건강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된 이유는 단순히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80년 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명심하세요. 장기 투자자는 건강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장기 투자의 핵심 자원인 시간이 끊기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뭡니까? 바로 본인의 변심입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하고 흥분된 마음에 장기 투자를 다짐하고 호기롭게 의미 있는 물량을 확 담고 가자를 외치고 관련 호재 뉴스들과 영상들만 계속 찾아보고 점점 확신에 차가는 상황까진 거의 대부분의 장기 투자를 다짐했던 초심자들이 동일합니다. 즉 이건 장기 투자의 그냥 일반적인 스타트 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투자의 핵심은 결국 이 믿음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진짜 찐 믿음이었냐, 아니면 상승장에 나오는 뉴스와 유튜브 영상들에 현혹돼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산을 잘 알고 있고 파악했다고 착각했다가 하락 구간이 오니까 바로 가격에 반응해서 믿음이 깨지며 장기 투자로 담보했던 시간을 걷어들이면서 포기했느냐, 이건 거죠. 제가 장기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건 정말 나만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기적 우상향 자산을 발견하고 내가 장기 투자를 결심하고 그 자산을 오랫동안 모아가겠다고 다짐했다면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누구도 내 투자를 망칠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있나요? 내가 하는 사업은 나만 잘하면 되나요? 갑자기 코로나가 오고 경쟁업체가 생기고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뀌고 나 혼자 잘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내가 다니는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진급합니까?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보직장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닌 건 다들 아시죠? 윗사람들과의 관계, 라인, 경쟁 구도, 회사의 인사 정책 등 연봉 하나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없잖아요. 즉 생각해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진짜 많지 않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를 피하겠다고 타이밍 매매하면 계속 피할 수 있나요? 한두 번 피했으면 그 다음에도 가능합니까? 안 되죠. 카지노에 도박하러 가서 2번 연속 따면 그 다음 판에 또 딸 수 있나요? 딸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는 확률의 영역이죠. 그리고 확률은 배팅의 횟수가 반복되면 늘 평균에 수렴하고 결국 돈이 더 많은 하우스가 유리한 구조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거의 없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시간만으로도 이 세상의 리스크를 녹이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정말 더더욱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투자의 세계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무슨 방법을 쓰든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성공한 이 방법 저 방법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투자 방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투자를 해야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시간에 맡겨서 리스크를 녹이면서 불어나게 만들고 나는 보다 생산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소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일들에 내 소중한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나와 내 자산, 이 모두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단단하고 강력한 명품이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매일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는 투자라면, 내가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휴대폰을 봐야 되는 투자라면 그게 노동입니까? 투자입니까? 그리고 그 투자는 리스크를 뭘로 녹이는 겁니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 투자가 지속 가능합니까? 아니면 젊을 때나 반짝할 수 있는 한철 장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길게 진행됩니다. 이미 의학계에서는 현재 40대 이상은 최소 100세, 30세 이하는 120세가 아주 보수적으로 본 평균 수명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지금 30대는 앞으로도 90년은 더 투자해야 되고 40대는 60년, 50대는 50년, 60대는 40년을 더 투자해야 합니다.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매번 샀다 팔았다 하실 겁니까? 지금도 못 피하는 경기 침체와 대하락장이라는 리스크를 그때는 사팔사팔하면서 피할 수 있을까요? 피터 린치, 워렌 버핏, 하워드 막스,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런 사람들도 반복할 수 없는 타이밍 매매를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성공 확률이 높고 자신의 시간과 노동이 덜 들어가는 방식을 젊었을 때부터 몸에 익혀서 그 루틴대로 평생 투자하면서 젊을 때는 그 남는 시간에 더 생산적인 노동활동과 사업을 추진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얻고 그 부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모든 인생의 긴 여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가장 성공 확률이 높고 나만 잘하면 되는 몇 안 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 투자의 방식이 바로 장기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현인들이 다 장기 투자 하는 거죠. 그들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경험해 보니까 결국 이게 정답이었다는 걸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수많은 선조들이 다 머리 깨지고 피 철철 흘려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후대의 사람들한테 글로 남겨서 알려준 소중한 지혜인데,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이 장기 투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다르다며 다를 수 있다, 이번엔 다르다며 또다시 피 철철 머리 깨지고 뼈저리게 느끼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 모두 소비하고 결국 장기 투자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오랫동안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고 무언가를 지속한다는 건 어렵다는 얘기죠.
자기가 잘못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세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중간에 그만둬야 할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백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자산을 팔고 지금 당장 회사를 때려치고 지금 당장 하던 사업을 정리해야 할 이유는 수백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수백 가지의 이유가 평상시에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내가 하기 싫을 때, 이젠 좀 그만하고 싶어질 때, 그때 내 귀에 와서 꽂히는 겁니다. 그만해. 미련한 짓 그만해. 야, 세상이 변했어. 이번엔 달라? 유연해야 된다. 고집 부려서 될 일이 아니야.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자기 자신의 그 메시지가 그에 맞는 근거들을 찾고 계속 자기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거 보라고. 이런데도 계속 할 거냐고. 이렇게 압박 넣고 어르고 달래면서 결국 포기각서에 도장 찍듯이 항복을 받아내면서 장기 투자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패배의식이나 포기했다는 자괴감이 들지 않게 적절하게 그럴싸한 근거를 주죠. 그래, 과거의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빠르게 태세 전환하는 게 현명한 거야. 아니 그래도 소중한 경험은 얻었잖아. 이 경험 바탕으로 다시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 실수를 알아차리고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도 이런 심리 변화 과정을 겪게 되니까 이게 진짜 잘못된 걸 바로잡은 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정당하면서 도망친 건지 자기는 잘 모릅니다. 이걸 눈치채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는 이 간단한 말이 얼마나 파악하기 어려운 건지 안다면 대충 공부하고 이해하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고 결론 내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가버리면 나중엔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시작을 대충 하니까 나중에 되돌리기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맞는 건지 팩트도 헷갈리고 자신의 심리 상태도 판단이 안 되고 그러니 포기도 못하고 계속 추진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해 두는 거죠. 그러다가 본전 오면 바로 던져버리고 정작 팔아야 되는 잘못된 투자는 계속 끌고 가면서 장기 투자라고 말하니까 이건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리스크를 녹이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점점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자신있게 늘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타고난 감각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정말 그 선수들 사이의 미묘한 영역이고 우리가 내리는 대부분의 투자 판단과 장기 투자의 성패는 많은 부분이 후천적인 학습과 마인드셋 그리고 투자 자산을 선별하는 연습을 통해서 즉 학습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운동이나 공부, 기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책을 보시고 관심 가는 대상을 깊게 탐구해 가시면서 투자의 현인들이 남긴 메시지를 잘 새겨들어 보세요. 그들이 투자한 종목이나 자산이 아니라 투자라는 행위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이 세상의 변화와 산업의 지각 변동, 경기 침체와 호황의 반복, 금리 변화와 관계없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위대한 투자자가 되는 방법이니까요. 아시겠죠? 난 사장님보다 더 크게 망했었어요. 나는 빚만 17억 있었지. 빚만 진짜로. 난 잠이 왔겠냐고. 부모님이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고 그리고 음식장사 하지 말라는데 음식장사에 돈 벌어갖고 식당을 해다 식당 건설까지 하다가 뚝딱 망했는데 어디 부모님 손도 못 벌리고 나도 죽으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걸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 성공 못 했겠지. 일어나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낀 거야.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맘처럼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직장 생활도, 투자도, 사업도 뭐 하나 내 맘대로 딱딱 알아서 척척 진행되는 게 없죠. 남들은 쉽게 잘도 하는 것 같은데 꼭 내가 하면 그때마다 잘 안 되고 그나마 조금 되는 것도 오래 안 가 어려워지고 이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우린 자신의 능력을 탓하고 주변에 둘러보면 운 좋게 잘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운조차 오지 않는 거야? 라고 야속한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좌절의 순간이 있었고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도전하고 노력하고 용기 내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위기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치면 지는 거고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예요. 금수저만의 리그 웃기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남들 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분명히 될 거야. 왜? 너희랑 다르니까 라는 그 자신감 하나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도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이 도전이죠. 먹고 살기 위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그에 맞는 도전들을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우리의 도전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성공보단 실패의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잘 모르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 거라면 우린 백지 상태에서 다양한 함정과 위기 순간을 경험하다 보니 매번 무섭고 두렵고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실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처음 결정했던 그 순간엔 어쩌면 내 예상과 달리 어려운 구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머릿속으로 간단히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늘 상상 속에서의 어려움과 실제 내가 경험하는 체감은 다르죠. 자신의 도전이 좌절되는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아무리 내가 상상해보고 연습해봐도 그때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뻔히 보이는 벽에 부딪히고 멍들고 울면서도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간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지친다. 그만하고 싶다. 계속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면 다른 거 찾아보지 뭐. 여러분, 현재 자신이 도전했던 분야에서 생각처럼 성과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다시 이건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였나요? 아님 자신의 방식이 문제였나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이나 투자와 같이 자신의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는 도전을 시도했었고 성과가 좋지 않아 그 시도 자체를 부정하고 되돌리고 싶은 생각이라면 내가 한 사업이나 투자 대상이 문제인 것이지 투자나 사업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기에 후회하는 대상이 행위 자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전했던 그 행위를 부정하고 후회하는 순간 우린 다신 그 도전을 할 수 없고 우리 인생에서 그 옵션을 영영 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나 사업 아니면 그 무엇이 됐던 대부분 우리가 도전하는 행위들은 가치 있는 것들이며 이미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영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그 영역에서 잘 안 되고 있다면 내가 현재 잘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거나 아직 성과를 얻을 때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즉 지금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잠깐! 한창 재밌어지려는 이 순간 바쁘시겠지만 잠시 짬을 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퀀텀 점프라는 말을 아십니까? 퀀텀 점프는 물리학 용어로 양자 세계에서 양자가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계단의 차이만큼 튀어오르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쉽게 말해 모든 일은 꾸준히 연속적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계단을 튀어오르듯이 한 방에 다음 단계로 튀어 올라가는데 그걸 우린 일상적으로 퀀텀 점프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공부, 운동, 투자, 사업 그 외의 모든 것들의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퀀텀 점프가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한 만큼이 정확히 우리 눈에 보이고 조금씩 성장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도전 과정에서 지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행위들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되지 않죠?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저런 시도도 다 했는데 그래도 변화가 없고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다 보니 어느 순간 지쳐서 더 이상 안 하다가 어쩌다 다시 한번 해보면 역시나 아무 변화가 없으니 더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어차피 하나하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굳이 아까운 시간을 왜 그곳에 쏟냐는 논리가 너무 이성적이고 팩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되는 걸 붙잡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가? 그래, 나랑 안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해보자 하면서 버티는데 아무리 해도 아무리 두들겨도 변화가 없으니 그래,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속은 거 같아. 이거 아닌 거 같아. 라는 생각으로 점점 무기력을 넘어 분노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퀀텀 점프를 앞둔 시점에 우린 그동안 축적된 모든 경험치를 내려놓고 레벨업 직전에 우리의 도전을 멈춥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뜨겁게 끌어오르게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연소하며 0도에서 90도까지 올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99도까지 올린 사람한테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너한테 맞는 다른 걸 하면 되는 거야. 그만해. 라며 자신의 인생과 도전을 데우는 행위를 멈추게 했다면 또는 자기 스스로 지쳐서 99도에서 도전을 꺼버렸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끓는 물의 상태는 끓기 전과는 완벽히 다릅니다. 물은 서서히 끓기 시작해서 끓는 형태가 점점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끓지 않은 상태에서 끓은 상태로 완전히 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99도에서 멈추는 행위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 1도의 노력 때문에 성패가 갈리는 거죠. 만약 우리의 인생에 끓는 점을 향한 도전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면 저는 이 멘트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안 바뀐대. 안 쪽팔려?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 보란 듯이 한번 바뀌고 싶지 않아? 그걸 한번 보여줘.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과거가 도저히 안 변해라는 걸, 그런 기본 인식을 깨달란 말이야. 자꾸 도전하고 해야 되니 실수투성이다 이거는. 여기서 실수 많이 해라. 이런 실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재산이 된다. 이게 재산이 되면 이거는 강한 힘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스스로 다짐해도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며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책 읽고 나가서 뭐 할 건데? 또 가다? 원양어선 나가! 이런 비아냥을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는 이렇게 말했죠. 공부 노가다 원양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다 할 거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이 드라마의 대사처럼 우리 주변엔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꺾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땐 언제나 그런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이 말하는 냉소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변인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생각도 감기처럼 주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대학에 입학해 기숙사에 같은 방을 쓰는 100여 쌍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이른바 인지취약성이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미치는지 관찰했는데, 그 결과 같은 방을 쓴 지 3개월만 지나면 룸메이트와 비슷한 감정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관찰됐고, 우울증 증세가 있는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한 신입생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6개월째에 우울증을 보일 확률이 2배 가까이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무언가를 도전하는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자기 스스로의 나약함과 패배의식을 이겨내고 주변인의 부정적인 생각에 전염되지 않는 강인한 멘탈을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린 이번 영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 앞에 약해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빨리 실패를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에 1도만 더 끓으면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릴지도 모르는 위대한 도전들을 지쳤다는 이유로 포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고 파이어고 뭐고 이젠 다 지치고 힘들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쉬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드실 겁니다. 이처럼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많이 지쳐서 그만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의 노력의 결과로 자신의 퀀텀 점프가 이제 바로 앞이진 않을까요? 이제 1도만 더 올리면 100도가 되는 상황은 아닐까요? 계단식으로 오르는 비약적 상승을 앞둔 바로 그 직전에 자신의 도전을 멈추는 것은 아닐까요? 앞선 영상에서 백정원 대표가 말했듯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다면, 모두 안 된다는 사람들한테 쪽팔리지 않게 당당히 보여주고 싶다면 지금 지치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도전 과정의 모든 실수는 재산이며 많이 할수록 재산이 커지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실수가 소중한 자산이라는 마인드로 실패에도 미친 듯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은 결국 실수가 치환된 재산들을 바탕으로 강한 힘을 갖는 승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절대 자신의 도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를 발견했다면 아직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지금도 포기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재 이 시점이 어떤 타이밍인지 감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린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단기적 성과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그 행위에서 가시적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다는 확신만 있다면 남들이 하나 둘 깨작깨작 하다가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 때 웃으면서 그 행위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영상에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해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자산과 관련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 무엇이고 그게 왜 그런 구조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쭉 설명드리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라와 같은 장기 투자적 관점까지 설명드렸죠. 아마 제 오래된 구독자님들이라면 이 과정에 모두 동의하시고 본인이 보유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자산들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는 마인드셋은 이미 어느 정도 장착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영상 처음 말씀드렸던 문장,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 중에 행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투자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투자의 사전적 정의는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무언가를 사는 행위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실행하는 모든 일과 시간, 즉 자신의 에너지를 투여한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투자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전 지금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영상에 대본을 쓰고 퇴근 후 도서관으로 가서 졸음과 사투하면서 영상을 편집하고 책을 읽고 메모하고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의 분야에서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가 있으시죠? 누군가는 그게 커리어의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승진 시점일 수도 있고 임원 인사 시점일 수도 있고 새로 시작한 사업의 안착이나 더 확장한 2호점, 3호점의 정착 시점일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취업 활동을 하거나 월 현금 흐름 확대를 위해 부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아님 곧 은퇴를 앞두고 앞으로 미래를 그려가실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를 찾고 열심히 실행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호기롭게 시작한 그 행위는 그리 잘 되진 않으셨을 겁니다. 만만치 않아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름 머릿속으로 다 생각해보고 관련 서적들 보고 영상 보고 대비한다고 했는데 막상 실전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또 시작할 때 동기부여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놨는데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니까 왠지 모를 조급함이 쫙 밀려오잖아요. 그리고 이때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됐어? 그래? 하긴 그게 쉽지 않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했어. 마치 우리를 걱정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도전이 잘 안 될 줄 알았다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느낌을 말해주는 이런 멘트가 꼭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 어김없이 등장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걸 우리가 이미 마인드셋 되어 있는 장기 투자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발견하고 확신을 갖게 된 무언가가 있는데 그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그 자산에 대한 믿음이 강력한 분이라면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엄청 좋아하면서 줍줍한다고 표현하시겠죠. 본인은 그 자산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너무 신나고 가격이 내려가고 사람들이 비관하고 다들 장기 투자 포기하고 자산을 매도하면 뒤에서 웃으면서 그 자산들을 저렴해진 가격에 조용히 받고 모으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느낌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이 행위가, 이 노력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남들이 그걸 못 버티고 다 포기한다? 왜? 인내심 없고 조급하고 시간 선호가 높으니까. 그런데 나는 장기 투자적 마인드가 세팅된 사람이라 뭘 시작하고 실행하더라도 모든 걸 장기적 관점에서 시간 선호를 낮추고 그 방향성을 믿고 차분하게 하나씩 실행하고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든 묵묵히 그 행위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계속 쏟아붓고 있다면 그 행위 주변에 달라붙어 있는 날카롭고 뾰족해 보이는 모든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투자하는 마인드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현재 실행 중인 그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온해지고 의욕이 넘치고 도전의식이 생기십니까? 현재 잘 안 되고 있으면 뭐가 어때요? 이거 6개월만 할 거예요? 1년만 할 거예요? 잘 되면 바로 접고 또 다른 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떠들고 호언장담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초반에 잘 된다고 끝까지 잘 되는 거 아니고 현재 주춤한다고 끝까지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투자를 해보면서 다 경험해 봤잖아요. 투자에서 중요한 건 속력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좀 잘 안 된다고 의기소침해져 있고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고 하루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건 장기 투자적 마인드셋이 덜 된 상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자본과 정성이라는 에너지를 장기적 관점을 갖고 무언가에 쏟아붓는 그 장기 투자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자산이든 행위든 모두 동일합니다. 똑같은 개념을 적용해서 스스로 단련하고 어르고 달래고 호통치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주변에 공포심만 좀만 땡겨주면 바로 도망가고, 포기하고 싶으면 이런저런 정보들 조합해서 마치 스마트한 결정인 양 포기할 이유를 만드는 아주 나약하고 영악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스스로의 약속을 밥 먹듯이 바꾸고 결국 포기하면서도 그게 더 옳은 결정인 걸로 둔갑시켜버리는 뻔뻔함까지 장착하고 있는 고등동물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힘들다고 그 고등동물이 계속 귓속말로 꼬시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쏠깃해하면서 팔랑팔랑하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낫다. 조금이라도 수익일 때 챙기자. 미래는 알 수가 없다. 지금 정리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다. 원하면 언제든 다시 살 수 있다. 이런 말만 반복하면서 장기 투자하겠다고 다짐해 놓고서 금세 팔고 사라진 사람들을 우린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도 똑같습니다. 단기적 성과가 안 나오면 포기하고 싶죠? 시점이 안 좋은 것 같고, 아이템이 별로인 것 같고,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모두 다 외부적인 상황 핑계만 대면서 바로 포기하고 내 눈앞에서 이 안 되는 행위를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습니까?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다면 그쪽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들과 나의 결과물과 행위의 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들의 시작과 끝만 결과적으로 봐온 거 아니에요? 정말 본인은 개선할 부분이 없습니까? 만약 개선하고 발전시킬 부분이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고 뭉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들부터 하나씩 보완해가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개선하면서 계속하면 되겠죠? 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니까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순차적으로 던져보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쓸데없는 잡념을 싹 없애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행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직 100억대 자산가도 아니고 누구나 알 만큼 성공한 유튜버도 아니고 사내에서 전설적인 직장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2030년이 되는 그 순간 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무조건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를 발견했다면 아직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지금도 포기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재 이 시점이 어떤 타이밍인지 감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린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단기적 성과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그 행위에서 가시적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다는 확신만 있다면 남들이 하나 둘 깨작깨작 하다가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 때 웃으면서 그 행위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현인들의 이야기를 굳이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저같이 아직 성공하지 않았고 여러분과 같은 선상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공감하시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미 이런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장기 투자자라고 확신하신다면, 장기 투자 마인드가 세팅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자산이 아닌 장기적 우상향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을 갖고 꾸준히 실행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2030년까지 장기 투자를 다짐한 그 타임라인 안에 장기적 우상향 행위까지 함께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2030년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결과를 만들 거라는 점을 오늘도 목에 힘주고 말하며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